월급날에는 분명 돈이 들어왔는데 2주만 지나면 잔액이 이상하게 줄어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빠져나가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인 월급 관리 3단계, 통장 쪼개기부터 자동저축까지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5단계로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면 이번 달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월급 관리 구조 하나가 완성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월급 통장 하나에 모든 돈을 넣어둡니다. 월세도 그 통장, 카드값도 그 통장, 생활비도 그 통장, 저축도 남으면 그 통장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잔액은 커 보이지만 실제로 써도 되는 돈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말에 카드값이 빠져나가면 갑자기 돈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 관리는 절약 정신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잔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역할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월급이 들어온 날 바로 통장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7개, 8개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3개면 충분합니다.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입니다. 월급 통장은 돈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생활비 통장은 이번 달에 실제로 써도 되는 돈만 담는 곳입니다. 저축 통장은 손대지 않을 돈을 바로 분리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고정비가 많은 사람은 고정비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도 좋습니다. 핵심은 월급이 들어온 뒤 하루 안에 돈이 각자 자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한 곳에 오래 머물수록 사람은 그 돈을 써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정비를 먼저 빼는 것입니다.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대출이자처럼 반드시 빠져나갈 돈은 생활비가 아닙니다. 이미 나갈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월급 통장에 남겨두면 잔액이 크게 보이고 소비 판단이 흐려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고정비가 120만 원이라면 실제로 한 달을 운용할 돈은 300만 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180만 원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정비를 먼저 옮겨두면 이번 달에 써도 되는 돈의 크기가 명확해집니다. 이 단순한 분리가 과소비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동저축을 월급 다음 날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 달을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은 남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은 대부분 어떤 이유로든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월급의 30%를 저축하겠다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의 10%로 시작하세요. 석 달 동안 버틸 수 있으면 15%로 올립니다. 다시 석 달 동안 버틸 수 있으면 20%로 올립니다. 이 방식은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돈 관리는 멋진 결심보다 오래가는 자동화가 더 강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고정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약이라고 하면 커피를 끊거나 외식을 줄이는 것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매일 참아야 하는 절약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정비 절감은 한 번 바꾸면 매달 자동으로 효과가 납니다. 구독 서비스 1만 원짜리 3개를 해지하면 1년에 36만 원입니다. 통신요금을 2만 원 낮추면 1년에 24만 원입니다. 보험료를 점검해서 3만 원을 줄이면 1년에 36만 원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1년에 96만 원이 생깁니다. 이 돈은 의지로 아낀 돈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서 남긴 돈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독 목록, 통신비, 보험료부터 보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생활비 한도를 주 단위로 쪼개는 것입니다. 한 달 생활비를 100만 원으로 정해도 월 초에 많이 쓰면 월말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한 번에 보지 말고 25만 원씩 4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에 쓸 수 있는 돈이 25만 원이라는 식으로 기준이 작아지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하면 생활비 카드 하나로 모으세요. 카드가 여러 장이면 소비가 흩어져서 실제 지출을 늦게 알게 됩니다. 한도는 작게, 확인은 자주, 결제 수단은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매주 10분 점검입니다. 가계부를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신 일요일 저녁에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이번 주 카드 결제 총액이 얼마였는지, 다음 주에 쓸 생활비가 얼마 남았는지, 자동 결제나 고정비 중 이상한 항목이 있는지입니다. 이 3가지만 봐도 돈의 흐름은 충분히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지출을 예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갑작스러운 병원비, 경조사, 차량 수리비가 생겼을 때 카드 할부나 대출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비상금은 투자금이 아닙니다. 수익률을 노리는 돈도 아닙니다.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처음 목표는 한 달 생활비입니다. 그 다음 목표는 3달 생활비입니다. 비상금이 생기면 작은 사고가 와도 저축 루틴이 깨지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월급 관리의 핵심은 더 독하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이 들어온 날 돈의 역할을 나누고 고정비를 먼저 빼고 자동저축을 걸고 생활비를 주 단위로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10분만 점검하면 됩니다. 오늘 바로 할 일은 하나입니다. 다음 월급일부터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을 분리하고 자동이체 날짜를 월급 다음 날로 설정하세요. 돈 관리는 의지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월급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쌓이는 돈이 됩니다.